왜 나는 연애가 늘 어려울까? 사주에서 보는 연애 스위치 점검하기. 여러분들, 연애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할 때 있지 않나요? 성격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연애 결혼으로 잘 안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은 그 차이를 사주에서 어떻게 보는지, 특히 관성이랑 재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은 내 사주의 연애 결혼 스위치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영상에서 2026년에 연애 결혼운 좋은 띠랑 일간이 개수인 남자, 일간이 신금의 여자까지 간단히 봤죠. 오늘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나는 구조적으로 연애가 좀 어려운 타입인지 아니면 타이밍 문제였는지 그걸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런 구조면 절대 결혼 못한다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까지 같이 할 겁니다. 자, 먼저 관성, 재성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사주에서 여자에게 관성은 보통 남자, 남편, 배우자 관계에서의 책임을 의미하고 남자에게 재성은 여자, 연애, 욕구 또는 돈과 관련된 에너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주에 여자인데 관성 기운이 거의 없다면 자연스럽게 결혼이나 연애를 향한 관심, 결심이 약해지거나 배우자감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요. 남자인데 재성 기운이 거의 없다면 연애를 해도 밀어붙이는 힘이 약하거나 아예 연애에 큰 흥미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철학관에서 여자는 사주에 관이 없으면 결혼이 힘들고 남자는 사주에 재가 없으면 연애 결혼이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없다고 끝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진짜 핵심입니다. 관이 없으면 결혼 힘들다, 오해 풀리기. 먼저 여자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자의 일간이 금이라고 해볼게요. 이 경우 사주에서 관성은 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금이면 나를 다스리는 에너지인 불이 남편, 배우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불이 전혀 없다, 뭐 지지에도 없고 천간에도 없고 이런 경우를 보고 옛날에는 이 사람은 관이 없으니 결혼이 어렵겠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정간이라는 숨은 칸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사주 전체의 그림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관이 없다는 결혼 못한다 이건 너무 옛날식이고 요즘에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다만 경향성은 있어요. 관성이 약한 여자분들은 사귀자, 결혼하자까지 결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연애나 결혼이 필수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연애를 못하는 사주라기보다는 연애에 목숨 안 거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제가 없으면 연애 힘들다, 남자 편. 남자도 비슷한 논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재성을 볼 차례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의 일간이 토라고 할게요. 이 경우 재성은 수, 즉 물의 기운이에요. 토에게 수는 내가 소유하려 하고 얻고 싶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대상 같은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일간이 토인 남자 사주인데 사주에 수 기운이 거의 없다. 이러면 연애나 결혼 같은 관계에서 내가 나서서 잡으려고 하는 힘이 약하거나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게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고 옛 문장에서는 재성이 없으니 여자를 만나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장간에 숨어 있을 수 있고 운에서 채워질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이나 만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발현됩니다. 즉, 연애를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기본 세팅의 연애에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내 사주에 관이 약하거나 재가 약하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오행으로 보완하기입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일간이 토인 남자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이 남자분에게 연애, 결혼 에너지는 수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환경으로 수기운 채우기. 가능한 한 물과 관련된 곳을 자주 가는 것. 강가, 호수, 바다, 분수대 있는 공원, 수영장 등 집을 구할 때도 물이 잘 보이는 곳, 강변, 호수 근처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색깔, 스타일로 수 기운 끌어오기. 수는 검은색, 남색, 딥블루 계열과 잘 연결돼요. 평소에 검정, 남색 옷을 자주 입거나 소품, 가방, 신발에 이런 색을 써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 번째, 사람으로 수 기운 채우기. 수 기운이 강한 사람, 예를 들면은 말투가 부드럽고 물, 바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직업이 물이나 흐름, 상담, 치유 쪽과 관련된 사람 등 이런 분과의 만남을 통해 내 사주에 없는 기운을 관계로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에 없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없으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채우면 된다로 바뀌죠. 관성이 약한 여자에게도 적용 가능.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일간이 금인 여자를 다시 데려와 볼게요. 이분의 관성은 화라고 했죠. 만약 이분 사주에 화가 약하다면은 모든 걸 머리로 계산하고 결정이 느린 편이고 상대를 조건표로만 보려는 습관이 강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도 오행보완을 쓸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 햇빛이 잘 드는 곳, 따뜻한 기운이 있는 공간, 사람들 많은 밝은 장소, 공연장, 축제 같은 데 자주 가기. 두 번째, 스타일, 빨강, 주황, 핑크 같은 화 계열색을 옷, 립, 액세서리 등의 포인트를 사용하기. 세 번째, 사람, 성격이 밝고 적극적인 사람, 리더형 추진력이 좋은 사람, 뜨거운 열정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화의 기운이 같이 올라오기 쉽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관이 없다는 결혼이 끝났다가 아니라 관이 약하니까 화 기운을 내 삶 속에 더 끌어오면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2025년 연애 결산, 2026년 연애 목표에 적용하기. 이제 이걸 실제 연애에 어떻게 써먹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2025년을 쭉 돌이켜봤을 때 혹시 이런 패턴이 있었나요? 소개팅이 들어와도 귀찮아서 자꾸 미뤘다. 연애를 시작해도 이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갈 동력이 잘 안 생겼다. 상대가 먼저 다가와도 내가 한 발짝 물러나는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혹시 내 사주에서 여자라면 관성, 남자라면 재성이 조금 약한 타입일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람은 잘 만나는데 너무 빨리 정리해버린다거나 항상 비슷한 이유로 관계가 끝난다면 연애 스위치는 있는데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연애 목표를 세울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연애 스위치가 약한 타입인가 체크하기. 연애에 애초에 큰 흥미가 없었는지, 나보다 일이 혼자서 더 좋은 스타일인지. 두 번째, 그렇다면 오행 보완을 한두 개만 실천해보기. 토 일간 남자는 물가, 검은색, 수기운 가진 사람, 금 일간 여자는 붉은색, 따뜻한 사람, 밝은 공간 등 나타날 수 있고요. 세 번째, 만남의 횟수, 방식, 목표 한 개만 세우기. 예로 들어서 2026년에는 최소 3명은 진지하게 만나본다. 그리고 조건표보다는 대화가 편한지부터 보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연애운이 좋아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고.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은 연애 결혼이 조금 더 느리게 풀리는지, 그걸 사주에서 관성, 재성으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없으면 끝이 아니라 오행으로 보완하는 방법까지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사주에 뭐가 없어서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채워볼 수 있다로 생각을 바꾸는 거.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관성이 약한 쪽인 것 같다, 나는 재성이 좀 없는 타입인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본인 띠, 나이, 고민 한 줄 정도 남겨주셔도 좋아요. 다음 편에서는 나한테 진짜 맞는 이상형 사주 찾기랑 2026년 소개팅 타이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봐요.